안녕하세요. 호구 같은 남편에게서 탈출하게 된 40대 싱글맘 인사드려요. 살다 보면 저 사람 왜 저렇게 답답하게 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 호구의 주인공은 내 남편이었고 그런 호구를 털어먹는 나쁜 놈은 시댁이었거든요. 그런 남편의 환장할 만한 행동은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약 100일이 지날 무렵부터 시작됐어요. 그전에는 착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지 그게 호구짓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터진 그 일로 저는 남편이 호구 중에서도 상호구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죠. 어느 날 퇴근 시간이 아닌데 일찍 집에 돌아온 남편과 마주했어요. 저는 그때 첫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둘째 아이를 돌보고 있었죠. 아직 100일밖에 되지 않은 아이라 부모의 손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일찍 오니 연차라도 썼나 보다 하고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온 남편의 말은 전혀 가볍지가 않더군요. 웬일이야? 오늘 일찍 왔네? 둘째 봐주려고 일찍 온 거야? 저는 장난스럽게 남편에게 물었고 남편은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군요. 그러더니 한숨을 푹 쉬고는 말하더라고요. 여보, 나 일 그만뒀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일을 그만둔다니. 당신 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일을 그만둬? 애가 지금 둘이야. 거기다 하나는 100일밖에 안 되고. 내가 프리랜서로 일하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 택도 없다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그냥 좀 회사에서 일이 있었는데 권고사직 당했어. 제발 일 그만둬 달라고 하더라. 솔직히 내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겠고 나한테 컴플레인이 계속 온다는데 그것도 뭔지 모르겠어. 근데 원래부터 내가 그렇게 그 회사에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잖아. 여보, 그 문제가 아니야. 분명히 당신이 힘들면 그만둘 순 있어. 하지만 나한테 상의라도 했어야지. 지금 당장 돈도 없는데 당신까지 일 그만두면 우린 어떡하냐고. 괜찮아. 형이 연락해줬어. 자기 회사로 들어오래. 아주버님이? 저는 남편의 그 말에 기분이 확 안 좋아졌어요. 아주버님과 형님네는 저와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눈에 띄게 자주 부딪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남편에게 굉장히 잘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저는 가까운 사이에는 도리어 이런 일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었어요. 괜찮아. 형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고용해 주겠대. 그리고 엄마도 형 밑에서 일하면 더 나을 거라고 이야기해줬고. 당신만 허락하면 형 밑에서 일해보고 싶은데 어때? 미안한데 나는 정말 별로야. 당신도 알겠지만 아주버님 딸밖에 없다고 어머님이 매번 뭐라고 하시잖아. 그러면서 우리 애들은 두둔하니까 그거 눈치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버거워. 혹시라도 당신이 형 밑에서 일하다가 어머님 한마디에 서운해서 당신한테 해코지 할까봐 겁도 나고. 솔직히 나는 시댁도 아주버님도 가까이 하고 싶진 않다고. 내 자식 좋은 대접 받는다고 남의 자식 힘든 거 보고만 있는 것도 좀 아니잖아. 당신이 아주버님네랑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런 상황이 더 많을까봐 걱정부터 된다고. 무슨 생각을 그렇게까지 해?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니는 우리 애들 좋아하는 것뿐이고 형네는 부러워하는 거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치워. 그리고 지금 당장 어차피 일할 것도 못 찾아. 아니면 다른 일자리 찾을 때까지만이라도 형 밑에서 일 좀 할게. 당신도 그게 더 편하잖아. 한 달 돈 버는 것도 아까운 처지에. 확고한 남편의 의지에 저는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허락이 없다 하더라도 남편은 할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어요. 근로계약서 꼼꼼하게 써. 그리고 계약서에 쓰여 있는 것만 해. 이상한 거 시키고 그러면 꼭 말하고. 난 좀 걱정이야.
당신이랑 10살 이상 차이 나는 형님이 당신을 얼마나 가볍게 보는지 아니까. 혹시나 아무거나 다 시킬까봐 그게 걱정이라고. 괜찮아, 그럴 일 없어. 형이 왜 나한테 그러겠어? 그럼 허락한 걸로 알고 형한테 이야기한다. 즐거워하며 자기 형에게 전화를 거는 남편을 보니 더 이상 뭐라 할 순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도 애가 아니니 자기 앞가림 정도는 알아서 하겠지. 그런 낙관적인 생각도 하고 있었고요. 솔직히 그때는 애 둘을 보느라 진이 다 빠져서 더 깊게 생각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가면서 저는 점점 제가 그때 남편을 말리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게 됐어요. 남편이 아주버님 밑에서 일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회식에 야근을 하는 거예요. 이전 직장에서보다 더 많이요. 그러니 오롯이 집안일과 육아는 제 몫이 되어야 했고요. 프리랜서라 남편이 월급만 꼬박꼬박 갖다 준다면 애 보고 집안일하는 거 그렇게 문제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렇게 야근과 회식을 하는데도 야근 수당 한 번 받아온 적이 없었어요. 딱 월급만 받아왔죠. 그렇다고 그 월급이 많았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3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을 주면서 부려먹기는 한게 끝까지 부려먹히고 있는 거였죠. 남편에게 이야기하려고 몇 날 며칠을 벼르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새벽녘이 다 되어서야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니라 저희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저녁마다 아버지가 보고 싶어 베란다에서 아빠를 기다리는 것이 화근이 됐죠. 애를 말리긴 했지만 애기는 아빠가 보고 싶다며 계속 떼를 썼고 그렇게 베란다에서 놀다가 초가을 찬바람에 결국 감기에 걸려버린 거예요. 아주버님 회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남편도 아이들에게 성실하고 좋은 아버지였어요. 첫째 아들과는 많이 놀아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아니, 아주버님 회사에 취직하고 나서부터는 아이들과 놀아준 일도 없고 아이들을 안아준 적도 거의 없었어요. 주말에도 쓸데없는 일로 불려가기 일쑤였으니까요. 그렇게 감기에 걸린 지 며칠 동안 저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첫째 아이가 감기가 걸리니 둘째 아이까지 감기가 걸릴까봐 분리를 시켰어야 했고 그걸 혼자 힘으로 해야 했으니까요. 결국 터지다 못해 남편에게 전화를 하려던 찰나 아들의 몸이 축 늘어지는 걸 발견했어요. 깜짝 놀라 체온계를 재보니 열이 엄청 올랐더군요. 39도까지 올라가는 열 때문에 깜짝 놀란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남편이 집에 올 시간쯤이었거든요.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오면 아이 둘을 데리고 병원을 갈 생각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한 거였어요. 당신 지금 어디야? 집에 안 와? 퇴근 시간이잖아. 뾰족하게 곤두서 있는 제 목소리에 남편이 신경질적으로 이야기하더군요. 갑자기 왜 전화해서 짜증이야? 나 오늘 회식이라고. 밥 먼저 먹든지 알아서 해. 내가 그깟 밥 때문에 전화한 줄 알아? 지금 첫째 열나서 병원 가야 해. 내가 애들 둘을 다 데리고 혼자 병원을 어떻게 가? 둘째가 아직 돌도 안 지났는데. 당신이 와야 병원이라도 갈 거 아니야.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럼 택시라도 타고 가. 네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라도 좀 곁에 있으라고 전화를 한 거야. 네가 그러고도 아빠야? 애가 너 찾다가 감기 걸리고 열까지 나는데 제정신이면 회식 제쳐두고서라도 달려와야지. 나한테 애 다 맡겨놓고 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너 아주버님 회사 들어가고 이상해진 거 알아? 뭐 약점이라도 잡혀서 휘둘리는 거야? 아니면 나랑 헤어지고 싶어서 선 긋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제발 좀 그만해. 어쨌든 나 오늘 일찍 못 들어가니까 당신 알아서 애 병원 데리고 가든지 해. 남편 목소리 너머로 들리는 아주버님의 웃는 목소리 때문에 저는 더 열이 받았어요. 남편이 제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자 저도 열이 받을 대로 받았죠. 그래서 둘 다 엿 한 번 먹어봐라 하는 심정으로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 무슨 일이냐 갑자기. 애가 아프다고 하지 않았어?
네, 어머님. 지금 아기가 열이 심해서 병원을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애 아빠가 오늘 회식이라서 늦는다고 하네요. 죄송하지만 차가 없어서 그런데 어머님이 차 몰고 와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둘째도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뭐? 아니, 이 녀석은 애가 아프다는데 무슨 야근이야? 알았어. 잠깐만 기다리거라. 내가 차 몰고 가마. 시모는 참 옛날 사람이었어요. 남아 선호 사상 아시죠? 딸만 셋인 아주버님네 손녀들보다 저희 집 손자들을 더 관심 있게 지켜보셨죠. 그래서 가까이 하기 어려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에 시모를 불러들인 거예요. 귀한 손주 내팽개친 남편놈과 아주버님 욕 좀 보시라고요. 시모가 차를 몰고 와서 부랴부랴 병원으로 갔어요. 첫째는 감기에서 폐렴으로 진행이 된 상황이었고 둘째도 감기 초기였죠. 폐렴이라는 얘기에 시모가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너는 일하는 것도 아닌 게 도대체 집에서 뭐 하느라 애를 이 지경으로 방치를 시켜? 우리 귀한 손주들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너 정말 정신 안 차릴 거니? 도대체 폐렴이 뭐야, 폐렴이? 어머님, 제가 열심히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첫째가 왜 아픈지 말씀드릴까요? 첫째요. 아빠 보고 싶어서 베란다에서 아빠 기다리다가 초가을 날씨에 감기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애가 그렇게 감기 걸린 걸 알고도 집에 들어오질 않고 매일 새벽에 들어오니 애기는 더 애 같아고 그러다 보니 폐렴으로 진행된 거고요. 이게 제가 막는다고 막아지는 일이에요? 애가 아빠 보고 싶다는 걸 그럼 어떻게 말릴까요? 그리고 저도 이제 마냥 애만 볼 수도 없어요. 남편 월급 300만 원도 안 되게 벌어오는데 지금 애들 독방 육아에 집안일까지 제가 다 해야 하고 생활비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저도 일해야 할 판이라고요. 그런데 더 열받는 건 이 와중에 회식을 자기 돈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아주버님이 나중에 다 돌려준다고 얘기했는데 그 말만 벌써 2달째예요. 돈 돌려준 적 없고요. 제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요? 애는 아빠 기다리는데 아빠는 매일 회식에 야근이지. 야근 수당도 안 나와서 생활비는 매달 부족하지. 저 이번 달에 남편 얼굴 제대로 본 거 5일도 안 돼요. 어머님,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게 맞나요? 아주버님 직장에 괜히 보낸 것 같아요. 애한테도 몹쓸 짓이고. 제 말에 시모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상황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하고 있던 것 같더군요. 노발대발한 시모가 당장 아주버님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그리고는 당장 소아과 앞으로 오도록 이야기하더군요. 너 동생 데리고 쓸데없는 일 하고 다닐래? 무슨 야근이랑 회식이 이렇게 많아? 너 동생 그러려고 데리고 갔니? 엄마가 이야기했지? 동생 제대로 돌봐주라고. 너 때문에 빚 못 보고 살았어도 네 동생이고 우리 손주들 아빠야. 너 동생한테 잘해야 한다고 몇 번을 이야기했어? 이런 식으로 늦게까지 애 데리고 있지 마. 쓸데없는 일 가지고 우리 손주들이 아빠 보고 싶은데 아빠도 못 보게 하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월급은 왜 또 그렇게 적게 줘? 야근 시켰으면 수당도 맞게 챙겨줘야지. 동생을 무슨 하인처럼 부려먹어? 어머니, 그런 게 아니고 직원들 사기 차원에서 그런 거고 돈은 곧 주려고 했어요. 야근도 회식도 한 달에 한두 번이면 되지. 곧 주려고 했어가 아니라 지금 당장 줘. 내가 보는 앞에서. 그리고 한 번만 더 우리 손주들 안 좋은 소식 들리면 그때는 너라도 용서 못해. 알아들어? 따끔한 시모의 말 때문인지 그 뒤로 남편의 야근과 회식은 확연히 줄었어요. 그리고 돈도 제대로 받았죠. 그것만으로도 좀 숨통이 트이더군요. 그러나 그 뒤로 아주버님은 저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건 형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형님은 아주버님과 결혼해서 딸만 셋을 낳았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딸이 더 좋다고 하고 저도 딸을 원했지만 이 시댁만큼은 다른 나라 이야기였죠.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이 죄인이 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시모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도 저희가 그나마 시댁의 도움을 받으며 살 수 있던 것은 저희 두 아들 덕분이기도 했어요. 형님네가 아들이 없으니 자연스레 시모의 관심이 저희 아들들에게로 향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시모의 관심이 이런 무참한 일을 불러일으킬 줄은 저도 상상조차 못했어요. 제가 졸도할 만큼 충격적인 소리를 들은 건 둘째가 돌이 될 무렵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애들을 아주버님 집에 입양을 보내자고? 당신 미쳤어? 그게 왜 미칠 일이야? 형님네 딸밖에 없잖아.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애들 둘 중에 한 명을 형 아들로 보내자고 말씀하셨어. 벌써 오래전부터 어른들 사이에 이야기 나왔던 걸로 아는데? 아니, 그런 걸 왜 어른들이 결정하는 거야? 우리 애들 일이잖아. 애들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물어봐야지. 그리고 아직 어린애를 엄마와 떼어놓는다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 다 커서 데려간다고 하면 애한테 물어보기라도 하지. 어릴 때 데려가겠다는 건 나랑 연을 끊어놓겠다는 거랑 뭐가 달라? 아무것도 모를 때 보내는 게 낫지. 그리고 생각해봐. 별거 없는 우리 집에서 지내는 것보다 형님네에서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지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건 당신 생각이지. 지금 애들한테는 정서가 더 중요해. 근데 거긴 지금 이미 3명이나 자식이 있잖아. 게다가 당신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우리 애한테 잘해줄 거라고 생각해? 여태껏 딸만 낳았다고 어머님한테 그렇게 구박을 받은 형님이? 갑자기 아들 생기면 잘 됐구나 하고 잘해줄 거라고? 당신 바보야? 그건 네 편견이고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지 마. 어디 모르는데 보내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 다 지들 좋으라고 하는 일인데 당신도 너무 고깝게 보지 말고 이해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해. 아니, 난 절대 못해. 나는 우리 애들 다른 데 입양 보낼 생각 없어. 당신이 만약에 우리 애들 계속 다른 사람한테 넘기려고 하면 난 절대로 당신 용서 안 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애들만은 지킬 거라고. 아, 됐어. 됐으니까 그만 이야기해. 어차피 당신이 거절하든 말든 그렇게 될 일이야. 부모님이 그렇게 하자고 했으니까 당신이 싫어해도 그렇게 될 거야. 여보, 야! 남편은 제 말도 듣지 않고 나가버리더군요. 이 인간이 정신을 놨나 싶었어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보낼 생각을 해요? 이미 애가 셋이나 있는 집에 저희 애를 보내자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 저희 아들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형님네라는 것도 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아이를 그 집에 보낼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남편과 싸운 저녁, 남편이 사용한 카드 내역이 제 폰으로 날아왔더군요. 평상시에는 쓰지도 않는 제 이름으로 된 카드였는데 무슨 정신인 건지 그 카드를 사용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역이 모텔이었던 거죠. 집에 원자폭탄 수준의 폭탄을 터뜨려 놓고 모텔이라니.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지만 순간 이걸 이용하면 나중에 애 때문에 우리가 이혼하게 되더라도 좋은 변명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 다음 날부터 몰래 남편의 뒷조사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저는 일주일 만에 아주 중요한 사실 2가지를 알게 됐죠. 남편이 웬 젊은 여자를 거래 내역에 나온 모텔에 데려다 준 건 맞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남편의 상간녀가 아니었어요. 조사한 사람들에 의하면 그곳에 나타난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같은 직장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보여준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 사진 속 남자는 아주버님이었으니까요. 아주버님이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고 있었고 더 조사를 해보니 그 여자와 아주버님 사이에 아들도 하나 있더군요. 저는 속으로 잘 됐다 하고 외쳤어요. 저 남자아이가 아주버님의 아이라면 굳이 저희 애들을 데려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 애를 데려오면 저절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일이었죠.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시모가 저희를 집으로 불렀어요.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걸 보니 아마 저희 애들을 아주버님의 호적에 올리는 일로 부르는 것 같더군요.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제가 앞으로 할 일이 형님네 집안을 풍비박산으로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제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으니까요. 자, 다들 왔으니 이야기해볼까 한다. 첫째야, 너희 집에 아들 들어설 일이 없어 보이니 둘째네 아들 둘 중에 하나를 데려가거라. 그리고 네 호적에 넣고 네 자처럼 키워. 이 아버지가 이룩한 거, 네 조부모님이 이렇게 만든 거 모두 장남 장손에게 물려줄 거다. 그런데 지금 대를 이을 아들을 네가 낳지 못하고 있으니 조상님 뵐 낯이 없어. 이렇게 시간 끌지 말고 아직 애들 어릴 때 너희들 자식으로 데려가서 열심히 키워. 그 이야기에 저보다 더 깜짝 놀란 사람이 형님이었어요. 미리 언지를 받았던 저와는 달리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던 모양이더라고요. 형님이 비명 같은 소리를 지르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요즘 세상에 아들, 딸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저희 딸들 중에 뛰어난 애도 얼마든지 많고 제 아버지 회사 이어받겠다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조카까지 데려와서 저희가 키울 필요가 있나요? 그럼 네가 아들을 낳지 그랬냐? 아들 하나 낳아주지도 않으면서 시집 가면 출가 외인 될 딸년들만 주렁주렁 낳아놓고 넌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런 얘기를 하니? 옛날 같았으면 너는 둘째 낳고 이미 친정으로 돌아갔을 팔자야. 어머님, 그래도 이건 너무하세요. 남의 애를 키우라는 말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하세요? 저보다 더 발악하는 형님을 시모가 싸늘한 눈길로 바라보더군요. 시모 눈에 형님은 죄인이나 다름없었으니 어쩔 수 없었어요. 형님이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게 뻔했어요. 어머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주버님한테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저희 애들 아주버님 아들로 입양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첫째는 딸만 셋이야. 딸한테 다 물려주자는 말이야? 대 끊기게 하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실 얼마 전에 저희 남편이 제 카드로 모텔을 간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바람이라도 났나 싶어서 조사를 했더니 남편이 바람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바람이 났더라고요. 그 바람난 사람이 아주버님이었고요. 그런데 아주버님이랑 상간녀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주버님이랑 무척 친해 보이던데. 그 아이 아주버님네 아들 맞죠? 뭐라고? 죄수씨, 동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제 말에 집안이 한바탕 뒤집어졌어요. 형님은 제게 무슨 소리 하느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소리를 질렀고 아주버님은 저를 째려보기만 하더군요. 그런 아주버님을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저희 애들 아주버님네 보낼 생각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데리고 와서 손수 삼는 게 어떨까 싶네요. 아주버님 아들이기도 하고. 재수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뒷조사를 할 수가 있어? 그러는 재수씨는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올 것 같아? 나도 당신 뒷조사 한번 해볼까? 뒷조사 하시든 말든 상관없는데 저는 제 아이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합니다. 그리고 뭐라도 이용해야죠. 어차피 데려가서 곱게 키울 것도 아니면서. 제 남편한테 하는 것만 봐도 애한테 어떻게 할지 안 봐도 뻔하지 않나요? 여보, 그만 좀 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왜 그런 얘기하기를 여기서 하는 거냐고. 여기 아니면 어디서 해? 여기서만 할 수 있는 말이잖아. 우리 애들 안 뺏기려면 무슨 말인들 못해? 당신이야말로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애들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준다 말해. 애는 너 혼자 낳았어? 야, 안 되겠다. 너 재수씨랑 이혼해. 어떻게 사람이 사리분별도 못하고
집에 논란만 일으키는지 모르겠네. 당신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오면 형님 말대로 나 당신이랑 이혼할 수도 있어. 이혼? 나야말로 원한다, 이 정신 나간 놈아. 당신이랑 결혼 생활 유지해봤자 내 새끼 남의 집에 뺏기는 거밖에 더 있어? 나는 내 새끼 절대로 뺏길 생각 없어. 우리 이혼하더라도 친권 양육권은 내가 다 가져갈 거야. 그건 당신도 못 막아. 왜 내가 못 막아? 내가 아빠인데. 내가 원하면 애들 다 내가 데려올 수도 있어. 결국 애 입양과 관련된 주제는 변질되어 저희 부부 이혼 이야기로 확대되어 버렸어요. 그러자 시모가 소리를 지르더군요. 다들 조용히 하거라.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니? 그리고 왜 갑자기 첫째네 이야기까지 나온 거야? 그런 방법을 찾을 만큼 제가 절박하다는 뜻이에요. 저는 아무리 어머님 뜻이라도 애들 못 줘요. 그렇게 싫어? 이혼을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나도 우리 손주들은 포기 못한다. 이혼하고 싶으면 하렴. 나는 절대로 애들 친권이랑 양육권은 너한테 넘길 생각 없으니까. 그리고 첫째, 넌 네 상간녀랑 애 데리고 한번 집에 와라. 내가 보고 결정할 테니까. 제 이혼에 남편보다 시모가 더 큰 산이 되었지만 저는 크게 후회는 안 했어요. 제가 숨겨둔 비장의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와 남편의 이혼 소송이 진행됐어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시모는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기를 쓰고 소송에 임하더군요. 저도 질 생각은 없었어요. 시부모님은 저희 아이들을 아주버님 집에서 부유하게 키울 수 있다고 설득하려 애쓰더군요. 자칫 잘못하면 능력도 없는 제가 애들 친권을 뺏길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희 집 거실에서 녹화된 동영상에 순식간에 그 설득은 묵살되고 말았어요. 야, 저리 안 떨어져? 내가 왜 너희를 돌봐야 해? 어머님도 너무하시지. 어떻게 얘네들을 나한테 맡겨? 오지 말라고. 형님이 다가오는 저희 첫째에게 소리를 지르며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거든요. 내 자식들은 귀여움도 못 받는데 이 조그만한 게 남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애들한테 갈 관심을 다 가져가잖아. 진짜 재수 없는 것들. 생긴 것도 지들 엄마랑 닮은 탓에 더 재수가 없어. 나중에 어머님 재산 얘들한테 다 물려준다고 하기 전에 아들 하나 낳아야 되는데 왜 소식이 없어? 진짜 짜증나 죽겠네. 야, 오지 말라고 했지? 이것들이 벌써부터 말도 안 들어 처먹고 난리야. 저번 시부 생일에 우리 집에 모였던 날의 영상이었어요. 저와 형님, 시모 이렇게 셋이 모여서 시부 생일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제가 모자란 물건을 사러 가야 했죠. 그리고 제가 나간 사이에 시모도 잠깐 형님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나가 모양이었고요. 제가 돌아왔을 때는 아무 일 없어 보였는데 그날따라 잠들지 못하고 칭얼거리는 애들 때문에 영상을 돌려봤던 거예요. 그리고 이걸 찾아냈고요. 그 영상을 보는 동안 시부모는 부들부들 떨고 형님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더군요.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냥 애가 너무 가까이 붙는 바람에 다칠까봐. 그만. 네 말 따위 듣고 싶지도 않다. 내가 손주를 얼마나 귀해하는지 알면서도 저딴 짓을 해? 그리고 이 이혼 소송하면서 나는 애를 너희들이 키울 거라고 이미 말해놨어. 이걸 안 봤으면 내 손주들이 너한테 핍박받으면서 괴롭게 크는 꼴만 봤겠구나. 이제 아시겠죠? 시댁 어르신 두 분은 연세 때문에 안 될 거고 형님네는 우리 애들 잘 키울 수 없는 환경이고 그리고 저 사람은 자기 자식을 다른 집으로 입양 보내자고 하는 놈이니 양육자가 될 수 없죠. 그러니 잘 아셨으면 이 정도에서 물러서시는 게 어때요? 저희 애들 말고 데려온 애 있잖아요. 아주버님네 아들. 차라리 그 애를 자식으로 들이세요.
저희 애들 불쌍하게 만들 생각 마시고. 그 애는 자식으로 들이려니 자기도 같이 이 집에 들어오는 게 아니면 싫다는구나. 내가 첫째 며느리 생각해서 여태까지 그 애 들이는 거 그다지 좋게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오늘 이 영상을 보니 생각이 좀 달라지네. 시모의 차가운 눈빛이 형님을 훑고 지나갔고 형님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어요. 어머님, 아니죠? 설마 그 여자 진짜로 이 집에 앉힐 생각이세요? 내가 왜 못하니? 너희 이혼시키면 그 여자도 이 집에 들어올 자격은 충분하지. 내가 가만 보니 자식은 제 어미가 키워야겠더구나. 어린 것 핍박하는 널 보니 그런 생각이 더 들어. 결국 시모 눈밖에 난 형님이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며 시모에게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렇게 저의 이혼은 양육권, 친권 모두 제가 가져온 것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분할된 재산과 위자료를 받고 친정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편안해진 건 저뿐이었더라고요. 시댁은 여전히 난리가 난 상황이었죠. 저번에 저희 부부 이혼 소송 도중에 시모가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이혼을 하라고 한 것 때문인지 상간녀가 아주버님 집을 자기 집처럼 들어왔거든요. 미래의 시어머니가 그러라고 했다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밀고 들어온 날 형님도 무슨 생각인지 시모에게 상간녀의 아들에 대해 친자 검사를 해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철두철미한 시모도 그 말에 일리가 있다 싶었겠죠. 처음에야 장남에게 장손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반색하며 반가웠을지 몰라도 남의 씨를 데려온 거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검사를 맡겼는데 결과가 나온 날이 공교롭게도 시모가 저희 아들들과 마지막으로 얼굴 보며 인사하고 싶다고 했던 날이었던 거죠. 그 덕분에 저는 그 집안에 든 망조를 고스란히 목격했고요. 글쎄 검사 결과가 친자 불일치로 떴어요. 아주버님의 아들이 아닌 거죠. 그 일로 기세등등해진 건 형님이었어요. 어머님, 보셨죠? 저 상간녀가 다른 놈에 낳아놓고는 남편 자식이라고 우기는 거. 우리야말로 뻐꾸기 자식을 키울 뻔했어요. 형님은 상간녀를 비웃으며 그렇게 말했지만 상간녀도 지지 않더군요. 상간녀는 피식 웃더니 형님에게 말했어요. 그러는 자기는 굉장히 순결한 척하네. 당신이 나보다 더하면서 어떻게 된 게 애 셋이 전부 남편 자식이 아닐 수가 있대? 그렇게 내놓은 것은 세 딸과 아주버님의 친자검사 결과였어요. 집에 쳐들어와서 뭘 하나 싶었는데 형님네 딸 셋의 친자검사를 맡긴 거였더라고요. 자기 자식이 아주버님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물귀신 작전을 쓰려는 생각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내가 아니면 너도 못 가진다. 뭐 그런 생각이었겠죠. 어머님, 아니에요. 설마 애들이 남편 자식이 아닐 리가 없잖아요. 정말로 믿어주세요. 네? 이 미친 것들이 전부 입 닥쳐. 그래, 정리해보면 여기 이 자리에 내 손주가 아니라고 판명된 아이가 넷이나 된다는 거야? 그것도 처대 자식들만.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저도 좀 억울한 게 제가 이 사람 자식 낳아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무정자증인 거 아세요? 내가 아는 병원 통해서 슬쩍 확인해 본 거예요. 우리한테 뭐라 하실 게 아니라 시 없는 당신 자식한테 뭐라고 해야지. 아주버님의 상간녀는 아주 거침이 없더군요. 이왕지사 이 집안에 못 들어오게 된 거 아예 다 망쳐놓을 생각으로 입을 떠벌리더라고요. 시모가 완전 열이 받아서 상간녀를 내쫓았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에게 화를 내더군요. 넌 도대체 뭐 하는 놈이야? 여태껏 네 몸 상태 하나 확인도 못해? 자식이 네 자식처럼 안 생긴 것 같다는 생각도 못했어? 왜 그 모양이야?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지원해주는 만큼만이라도 돌아오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지금 네 꼴을 좀 봐라. 마누라도 심지어 네 애인마저도 너를 호구로 삼았잖아. 어머니, 제가 당하고 싶어서 당했어요? 쥐들이 속이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안 속아요?
너 당장 병원 가서 진짜로 네가 무정자증인지 알아와. 지금 당장. 그리고 첫째 며느리 너. 아니지. 이제는 며느리도 아니지. 네 년도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네 새끼들 내 눈앞에 보이기만 해. 시모의 서슬퍼런 노성에 형님도 후다닥 도망갔고 아주버님도 사라졌죠. 저는 태풍같이 지나간 시댁 거실에서 전 남편과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에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이런 즐거운 구경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속으로는 웃으며 겉으로는 최대한 차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저를 보고 말하더군요. 너도 설마 딴 남자애들 데려온 건 아니지? 그렇다고 보기엔 애들이 둘째 어릴 때랑 똑 닮긴 했지만. 이 사람 아이 맞아요. 검사는 해도 상관없는데 검사 후에 애들 데려가지는 못하실 거예요. 저희 이혼했잖아요. 애들 친권은 제가 가지기로 했고. 시모 눈에 후회가 가득 맺히더군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무리를 해서라도 애들을 데려왔어야 했다는 표정이었어요. 시모가 전 남편에게 묻더군요. 그러면 너는 정상이겠지. 올해 안에 여자 데려와서 결혼해서 아이 낳도록 해봐. 아들만 낳으면 내가 다 지원해 줄 테니. 어머니, 그런데 어쩌죠? 저 이미 묶었는데요. 그 말에 시모 눈이 동그래지더니 소리를 질렀어요. 뭐를 묶어? 너 설마 진짜로 정관 수술한 거야? 미쳤어? 왜 네가 그딴 걸 해? 왜? 그야 아들이 둘이나 있으니까 더 이상 아들 낳을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그냥 묶은 거예요. 저희 형편에 애만 더 늘면 뭐해요? 흥분의 집에 애 늘면 더 가난해지기밖에 더 하겠어요? 왜 네가 흥분의 집이야? 우리가 흥부야? 요즘 어느 흥부가 건물 가지고 있어? 그치만 그거 저한테 주실 생각 없잖아요. 지원도 다 형한테만 해주고 저는 관심 바뀌었잖아요. 결혼할 때도 저희한테 도움 준 것도 없고 생각해보니 진짜 아무것도 해준 게 없잖아요. 형 반만이라도 해줬으면 제가 이런 꼴이진 않겠죠. 말을 하다 보니 빈정이 상하고 자신의 현실이 떠올랐는지 전 남편이 시모에게 대들면서 큰 소리를 치더군요. 그런 둘째 아들 반항을 처음 겪었는지 시모 얼굴이 거의 황당과 경악으로 물들었어요. 너 지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해? 키워주는 애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 전 남편과 시모가 한바탕 싸우기 시작하자 저는 그 사람들 몰래 애들 데리고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그 사람들 소식도 못 들었죠. 궁금하긴 했지만 관심 끊었어요. 지들이야 지지고 볶든 저랑 뭔 상관이에요. 저는 제 갈 길만 열심히 찾아가면 그만인데. 그런데 시부모와 남편이 우리 애들 보고 싶다며 얼굴만이라도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우리 애들이 보고 싶어? 어머님이 보고 싶은 거 아니고? 당신은 애들을 남의 집에 넘겨도 되는 애들한테 별 생각 없는 인간이잖아. 내 말 틀려? 그 일은 진짜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형수님이 그런 사람인지도 몰랐고, 형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건지도 몰랐으니까. 이혼했지만 면접 교사권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만났어요. 그런데 시모도 같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 집에서 나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싸우고 있던 두 사람이 화해를 한 건지 임시로 휴전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분위기는 나빠 보이지 않더군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하는 말이 더 웃겼어요. 예, 내가 참 미안했다. 애들을 남의 자식으로 보내는 게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힘든지 생각도 못했어. 그냥 그렇게 가면 애들한테는 더 좋을 거라는 생각만 했지. 변명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첫째 아들로 입양되면 우리 전 재산 다 물려주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도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는 걸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앞으로 첫째 며느리가 했던 그런 나쁜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앞으로는 이라는 단어가 무척 거슬리더군요. 그래, 여보. 나도 미안해. 형이 그런 사람인지도 몰랐고, 형님도 그런 사람인지 몰랐지. 저 애들 데리고 다시 돌아오면 안 돼? 우리가 더 잘할게. 엄마도 우리 애들한테 다 지원해준다고 했고. 아니, 난 싫어. 자식들한테 사랑 없는 아빠랑은 같이 살고 싶어도 그렇게 못 살아. 이미 신뢰가 다 깨져버렸으니까. 여보, 잘 생각해봐. 아니면 애 하나라도 형 밑으로 넣어주면 안 돼? 대신 부모님이 형 말고 우리 애한테 유산 다 물려주신다는데. 엄마가 우리 애들 친자검사 다 했는데 내 자식이라고 결과 나와서 다 해주신대. 저 모르게 친자검사까지 했다는 말에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그 와중에 또 저를 의심해서 그런 짓까지 했다는 게 너무 가소롭고 짜증나서 열받았지만 전 남편이 다시 자기 형 밑으로 애 넣겠다는 말에는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너 진짜 웃긴다. 또 친자검사는 언제 했대? 의심됐으면 그냥 의심하고 말지. 그랬으면 이렇게 우리 애들 나 찾아와서 그딴 미친 소리는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래, 우리 애가 네 핏줄인 건 맞아.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진실이지. 그런데 왜 굳이 또 아주버님 밑으로 애를 넣으려는 거야? 정신 나갔어? 네가 키우겠다고 했으면 단 1초라도 생각이라는 건 해봤을 거야. 그런데 아주버님은 절대 안 돼. 넌 그렇게 당하고도 아주버님을 몰라? 여보, 형 욕하지 마. 형도 이번에 많이 반성했어. 그런 일 벌인 건 형이 잘못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폐를 끼친 적도 없잖아. 그래, 예, 그게 중요한 거지. 걔 마누라가 잘못한 거지 걔가 잘못한 건 아니잖니. 그러니까 너도 오해를 풀고. 두 분 다 여태껏 모르고 계시네요. 이렇게 순진하실 수가. 그렇게 믿고 따르던 당신 형님, 어머님 아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제 입으로 알려드려요? 뜬금없는 제 말에 둘 다 무슨 소린가 싶어 눈치만 보더군요. 그래서 제가 확 질렀죠. 당신 회사 권고사직 당한 거 누가 당신 이름으로 컴플레인 거는 바람에 권고사직 당했다고 했지? 그거 누가 그런 건지 알아? 당신이 그렇게 믿고 있던 당신 형님이 한 짓이야. 뒤로 손 써서 계속 컴플레인 넣은 거 당신 형님이라고. 미친 거 아니야? 우리 형이 왜 그런 짓을 해? 그래, 아들이 그런 일에서 뭘 얻는다고 그런 짓을 하니? 분명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걸 거야. 네가 과대망상인 거지. 그럼 확인 한번 해보실래요? 저는 그 자리에서 폰을 꺼내 아직까지 저장되어 있던 아주버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무슨 일로 전화했습니까? 우리 사이에 전화 같은 거 할 일은 없을 텐데. 한 가지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했죠. 우리 남편 왜 일 그만두도록 만들었어요? 아니, 이혼까지 했으면서 이제 와서 그건 왜 궁금합니까? 저도 이유는 알아야 속이 편하죠. 그건 저도 알아야겠어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말 못할 것도 없죠. 어차피 그놈이랑 연락도 안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인간적으로 재수 씨가 잘못하긴 했잖아요. 그쪽 애들 때문에 갑자기 부모님이 동생한테 관심 가지는 것도 눈에 거슬렸고, 동생이 또 워낙 유명한 호구 아닙니까? 부려먹기 딱 좋잖아요. 이혼할 때까지는 잘 써먹었는데 이혼하고 충격을 좀 받았는지 요새는 조금 제정신으로 돌아왔던데요. 뭐 솔직히 그렇게 부려먹을 때는 재수 씨도 같이 괴롭힐 수 있어서 좋았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과하게 괴롭힐 일도 없고. 절 괴롭힐 목적이었으면 이혼하고 그 사람 놔줬어도 됐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 회사 다니던데 왜 그런 거예요? 참 순진하시네. 내 밑에 있어야 부모님 유산을 내가 다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 자식이 내 눈밖에 나면 뒤로 딴 주머니 찰지도 모르고 내가 자식이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오늘 내일 하는 놓친 애들 곧 있으면 세상 하직할 텐데 그러면 재산은 다 나한테 와야지. 그딴 놈한테 한 푼이라도 넘어가는 건 낭비야, 낭비.
내가 여태 부모님한테 왜 잘했는데? 그 유산 때문인데 막판에 동생 새끼가 추월하도록 놔두는 게 말이 되겠어? 저는 그 이유까지 스피커폰으로 전 남편과 시모에게 모조리 들려줬어요. 그리고는 어깨를 으쓱했죠. 시모와 전 남편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이 미친놈이 동생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씨도 없는 주제에 재산을 다 가로챌 생각까지 하고 내가 너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었다. 그게 아니었어. 어머니? 어머니가 왜 재수 씨랑 같이 있어요? 나 내일부터 회사 안 나갈 거니까 퇴직금이랑 여태 야근하고 못 받은 돈 다 정산해서 돌려내. 안 주면 노동청에 신고할 거야? 그리고 2번 다시 나한테 형이라고 불릴 생각하지도 마. 이 나쁜 새끼. 어? 너까지 왜? 아이씨, 너희들 짜고 지금 나 엿먹인 거야? 재수씨,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재수씨고 뭐고, 넌 이제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이 호로 자식 같으니라고. 너 같은 놈을 믿은 내가 미친년이지. 뭐? 오늘 내일 하는 노친네? 네가 네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았다. 결국 두 사람의 분노를 고스란히 받아내던 아주버님은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고 두 사람은 씩씩대며 본인들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시부모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기로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하더군요. 그거 듣고 아주버님과 전 남편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난리치고 그날 완전 동네 떠나가라 소리쳤답니다. 전 남편은 그제야 제정신이 들었는지 새 직장 찾으러 떠났지만 이미 나이도 들었고 경력은 별거 없는 상태였으니 취직도 제대로 못하고 상하차 알바를 하고 있다더군요. 힘쓰는 일 하느라 골병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집의 최대 빌런 아주버님은 와이프에게 이혼당하고 시댁에 들어와 살고 있었다는데 이번에 동생 호구로 잡고 부모님 유산 탐낸 것 때문에 시모가 시댁에서 쫓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시댁이라는 그 견고해 보이던 성이 와장창 무너지는 건 정말 순식간이더군요. 저는 아이도 지키고 재산 분할도 받았으며 위자료까지 받고 친정집에서 애 키우며 살고 있어요. 정말 이혼을 결정하고서 무슨 정신이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쁘게 살았어요. 호구였던 전 남편과 그런 호구를 뜯어먹으려 했던 시아주버님, 그리고 그런 두 자식에게 배신당한 시부모까지 아주 대환장 파티를 한번 겪고 나니 솔직히 이혼하길 잘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그런 환경에서 애를 키우면 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만 들었으니까요. 저처럼 답답한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호구와 성격 좋은 건 다르더라고요. 그걸 착각하면 저처럼 고생하게 될 수도 있으니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후회는 언제나 지각생이죠. 그래도 지각을 하더라도 빨리 벗어나는 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네요. 언제까지고 후회만 하고 있다가는 언젠가 자신의 삶마저 휘말릴 수도 있으니까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밝은 앞날만이 함께하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인생에서 2번 만나기도 힘들 법한 개념을 안드로메다에 보내버린 시모를 만나 전쟁을 치르다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긴 이야기가 될 테니 거두절미하고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소개팅으로 처음 만나 2년가량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된 부부였어요. 남편과 저는 둘 다 외동이었는데 괜히 어른들이 입을 떼기 시작하면 싸울 일만 생긴다며 우리끼리 알아서 잘 살라고 하시며 연락도 간섭도 하지 않으시는 친정과는 달리 시댁, 아니 정확히는 시모는 저희에게 관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시부가 남편이 어릴 때 돌아가시고 워낙 남편에게 의지를 많이 하고 살아 그런 것이라고
좋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시모의 간섭이 도가 지나칠 정도로 과해지니 그런 생각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건 그저 시집살이일 뿐이란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무엇보다 참을 수 없었던 건 반찬 유세와 용돈 유세였는데요. 반찬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해주는 것이고 용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주는 것인데 그게 뭐가 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들었나 하시겠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다들 이해가 될 거예요. 우선 매번 집으로 싸오는 반찬 이야기를 할게요. 그 반찬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시댁에서 먹다 남은 반찬으로 거의 상하기 직전의 반찬이었어요. 왜 딱 보면 알잖아요. 금방 한 반찬이 아닌 젓가락으로 막 헤집어 먹다가 남은 반찬이요. 그런 반찬을 가져다 주며 시모는 꼭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죠. 이거 전부 우리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이라 내가 좀 싸왔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주지 말고 꼭 너 혼자 다 먹어야 한다. 저는 두부 무침도 싫어하고 나물 무친 것도 좋아하지 않는데 꼭 그런 반찬들을 가지고 오며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니 저 혼자 다 먹으라고 하는 시모를 보며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머님, 이 반찬들 저보다는 남편이 더 좋아하는 반찬들인데요. 그냥 같이 나눠 먹을게요. 아니다. 우리 아들은 이런 거 좋아하지도 않아. 고기 좋아하지, 고기. 그리고 결혼한 남자가 이제 어미 손맛보단 마누라 손맛에 익숙해져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네 남편 먹을 건 네 손맛에 길들어지게 네가 해 먹이고 넌 힘드니까 이 반찬들로 편하게 끼니 해결해. 말만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나 실상은 그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만 가지고 오시라고 그러면 시모가 섭섭할 것 같고 그렇다고 오래된 반찬은 저도 싫다고 하기엔 시모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딱 잡아떼면 증명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좋은 말로 어머님 힘드시니 반찬은 알아서 해먹겠다고는 해봤지만 시모는 눈치가 없는 것인지 없는 척을 하는 것인지 한사코 힘들지 않다며 가지고 오는데 정말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것만 해도 짜증이 충분히 나는데 또 한 가지 용돈 유세가 남아있었어요. 시모는 한사코 괜찮다고 하는 저에게 강제로 통장으로 용돈을 주곤 했는데요. 그 금액은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50만 원을 주기도 했습니다. 딱 한 번 준 50만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제가 알기론 남편이 시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 원 가까이 주고 있는 걸로 아는데 남편에게 받은 돈을 저에게 주며 온갖 유세를 다 부리고 있었어요. 물론 시모가 생활비를 받았으며 저를 생각해서 주는 용돈이라고 하면 저도 기꺼이 감사한 마음으로 시모를 대했을 거예요. 하지만 시모는 그저 그 용돈을 쥐어주며 저를 마음대로 부리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고 그런 행동이 눈에 보이니 저 역시 시모가 주는 용돈마저 꺼려지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었죠. 용돈을 보내고 난 후에는 꼭 전화가 와 돈은 잘 받았냐는 말과 함께 시댁으로 오라고 명령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싶었어요. 아가, 이번 달 용돈 보냈는데 봤니? 이번 달엔 10만 원 보냈다. 어머님,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 용돈 필요 없어요. 그냥 어머님 쓰시라니까 왜 또 보내셨어요? 저 진짜 필요 없으니까 어머님 쓰세요. 정 쓰실 데가 없으면 모아뒀다가 나중에 가지고 싶은 거 사시고요. 내가 이 나이에 가지고 싶은 게 뭐가 있겠니? 그나저나 너 퇴근하고 뭐 하니? 우리 집에 오거라. 네? 오늘도요? 오늘은 또 무슨 일일까요? 아, 오늘은 별건 아니고 그냥 보고 싶어서 그러지. 안 본 지 꽤 되지 않았니? 오늘이 목요일인데 월요일에도 어머님이 오라고 해서 다녀왔었잖아요. 제가 오늘 너무 피곤해서 그런데 특별한 일 아니면 다른 날 가면 안 될까요? 일주일에 2번 보면 큰일이라도 난다니? 내가 정말 보고 싶기만 해서 널 부르겠어? 이것저것 할 일도 좀 있어서 그래. 많이 피곤한 거 아니면 오늘 꼭 들리거라. 알겠어? 이렇듯 시모는 명령에 가깝게 저를 시댁으로 불러댔고 시댁에 가면 온갖 잡일을 시키기 일쑤였어요.
이를 부려먹으며 하는 말이 있기도 했죠. 내가 너 좋아하는 반찬도 해주고 용돈도 매달 주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내가 힘이 없어서 그래. 좋게 좋게 생각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렇게 살 바엔 정식으로 청소 도우미 업체에 취직하는 게 더 나을 거란 생각마저 들 때도 있었죠. 거기에다 시모의 집안 정리를 해줄 때 봤던 반찬을 그대로 저희 집에 가지고 온 시모를 보며 더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전 시모에게 저녁을 먹고 가라고 했고 시모는 하는 수 없다는 듯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식사하시고 가세요. 이제 곧 저녁 시간이기도 하고 어머님 집에 가면 혼자 드셔야 할 텐데 오늘은 여기서 식사하시고 가세요. 그래? 그러면 그럴까? 난 혼자 먹는 게 더 편하고 좋긴 하지만 네가 그렇게 말하면 먹고 가지 뭐. 전 일부러 시모가 한 반찬들로만 밥상을 차려버렸고 저만 먹이려고 했던 시모의 계획과는 달리 다 함께 그 오래된 반찬을 먹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이었죠. 전 아무리 시모에게 한 방 먹이기 위함이라곤 하지만 그 반찬들을 먹고 싶지 않았기에 미리 손을 써 입맛이 없다며 밥을 물에 말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런 저를 보며 시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고 남편은 그저 엄마 반찬에 신나 반찬들을 열심히 집어먹기 시작하더군요. 우와, 이게 다 뭐야? 전부 우리 엄마 반찬 아니야? 오랜만에 엄마가 한 음식 좀 먹어볼까? 시모가 말릴 새도 없이 남편의 젓가락질이 시작되었고 한참을 쩝쩝거리며 반찬을 집어먹던 남편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며 입안에 반찬들을 뱉어내기 시작했어요. 맛이 이상한데? 다른 건 긴가민가 했는데 이 꼬막은 완전 상한 것 같아, 엄마. 남편은 척 보기에도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 꼬막 무침을 뒤적거리며 이상하다고 연신 툴툴대고 있었고 시모는 꼬막 반찬을 비롯해 식탁 위의 반찬 모두를 치우며 이상한 변명을 해대기 시작하더군요. 아무래도 오는 길에 좀 상했나 보다. 원래 반찬이란 게 그래. 한 김 식히고 나면 바로 냉장고에 넣어두고 조금씩 꺼내서 먹어야 하는 건데 밖에서 너무 오래 있었나 보네. 엄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지금 날씨가 얼마나 추운데 그 사이에 상했단 말이야. 밖에 눈 오는 거 안 보여? 온도가 영하라고. 눈 오는 날 반찬 옮기다가 상했다고 하면 다들 비웃을 거다. 그나저나 이거 오늘 한 반찬 맞아? 금방에서 가지고 왔을 텐데 맛이 왜 이래?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계속해서 시모에게 추궁 아닌 추궁을 하고 있었고 상황이 그렇게 되자 시모는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인 말을 뱉어내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나, 그러고 보니 반찬통이 바뀐 것 같기도 하네. 오늘 새로 싹 한 반찬을 가지고 온다는 게 먹던 반찬을 가지고 온 모양이야. 재료가 좀 남아서 같은 메뉴로 만들었더니 이사달이 난다. 아들, 이거 먹지 마. 그러다 배탈이라도 나면 어떻게 해? 결국 시모는 본인이 가지고 온 반찬들을 스스로 다 버리게 되었고 그런 시모를 보던 남편은 반찬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앞으로 고생스럽게 반찬 가지고 오지 마. 이게 뭐야? 기껏 가지고 와서 다 버리고 말이야. 이건 엄마가 실수해서 버린 거지. 평소엔 내가 가져다 주면 네 와이프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넌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머님, 저도 이제 괜찮아요. 이 사람 말대로 어머님 너무 고생스럽기도 하고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실력도 늘어서 혼자 잘 만들 수 있어요. 제 말을 들은 시모는 찰나의 순간 저를 노려본다 싶더니 다시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전 그 침묵을 긍정으로 알아들었는데 그게 아니었더군요. 시모는 저와 남편의 말에도 불구하고 반찬을 계속해서 가지고 왔어요. 두 번 다신 그런 실수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불태운 듯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은 새로 한 것으로 나머지는 여전히 냉장고에 둔구던 걸 가지고 오곤 하더군요. 그 정성으로 취미생활이나 가지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시모의 그런 행동이 계속되자 결국 전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반찬 좀 가지고 오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해주면 안 돼? 엄마 또 반찬 가지고 왔어? 아, 진짜 힘들게 가지고 오지 말라니까. 그런데 당신은 우리 엄마가 반찬 가져다 주면 좋은 거 아니야? 왜 가지고 오지 말래? 솔직히 당신은 편하고 좋잖아. 반찬 걱정 안 해도 되고 말이야. 편하기는 무슨, 당신 정말 몰라서 물어? 어머님이 가지고 오신 반찬 대부분 오래된 반찬이잖아. 저번에 당신이 반찬 지적하고 난 후엔 당신이 좋아하는 반찬은 새로 해오는데 나머지는 여전히 냉장고에 뒹굴던 반찬들이라고.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며 득달같이 따지고 들더라고요. 뭐?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 말대로면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 음식물 쓰레기라도 갖다 준다는 말이야? 쓰레기라고 하기엔 뭐하지만 오래된 게 맞긴 해. 내가 어머님 집 청소하러 갔을 때 본 반찬을 그대로 가지고 왔더라니까. 메뉴도 그대로였고 심지어 통도 같았다고. 그만해라, 진짜.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실망이다. 어떻게 우리 엄마 호의를 그딴 식으로 몰아갈 수가 있어? 당신 이것밖에 안 되는 여자였어? 그러면서 엄마가 주는 용돈은 좋다고 받고 있다며? 남편은 화를 내며 그 빌어먹을 용돈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남편은 마치 제가 용돈을 달라고 졸라서 시모가 하는 수 없이 준다는 듯 말하고 있었고, 그 모든 건 시모의 입에서 나온 거짓말이란 걸 전 알 수 있었죠. 어머님이 그래? 내가 그 용돈들을 좋다고 받고 있다고? 뭐, 용돈만 주면 입이 귀에 걸려서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준다고 하더구먼. 난 당신이 그렇게 속물인 줄 몰랐잖아. 어떻게 사람이 그래? 진짜 웃긴다. 그까짓 용돈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받아서 기분 좋았던 적도 없거든? 용돈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게 용돈 아니야? 당신 신경 쓸까봐 이때까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용돈 주신 날은 특히 더 심하고 다른 날도 툭 하면 퇴근하고 오라고 나 불러서는 이 일 저 일 닥치는 대로 일 시킨다고. 그러면서 꼭 용돈도 주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이러신다고. 내가 무슨 시급받고 청소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야. 어머님이 당신한테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난 단 한 번도 용돈 받았다고 기분 좋아서 가서 일해드린 적 없어. 그저 어머님이 용돈 준 값은 해라는 듯이 일을 시켜댄 것 뿐이지. 당신 아까부터 진짜 말 이상하게 한다. 우리 엄마가 상한 음식이나 갖다 주고 용돈 준다는 유세를 부리면서 당신을 부려먹기라도 한다는 말이야. 우리 엄마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 그런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잖아. 난 있는 사실 그대로 당신한테 말했을 뿐이야. 그만해. 막말로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다고? 사람을 그런 식으로 몰아가냐? 며느리가 힘들까봐 반찬해줘. 용돈 받아 쓰는 사람이 그 용돈 아껴서 며느리한테 용돈도 줘. 당신이 배가 불러서 그래. 복에 겨워서 그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라고. 어느새 남편은 화를 내고 있었고 저 역시 그런 남편을 보며 점점 화가 나고 있었어요. 보니까 당신은 정말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잘 봐. 이 나물 반찬들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딱 보면 모르겠어. 오늘 한 반찬이면 아니 하다못해 어제 한 반찬이라도 이렇게까지 흐물흐물하고 물이 이렇게나 많이 생기진 않아.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흐물흐물. 물에 며칠씩 담가뒀다가 뺀 애들처럼 힘이 없잖아. 금방 한 반찬은 절대 이렇지 않아. 이건 분명 냉장고에 굴러다니던 오래된 반찬이라고. 아, 됐어. 그렇게 미덥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엄마 반찬에 손도 대지 마. 다 내가 먹을 테니까 당신은 손도 대지 말라고.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던 남편은 시모의 반찬을 억지로 입에 쑤셔 넣기 시작했고 표정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맛만 좋다고 하며 씹어 넘기더라고요. 고집을 넘어 아집을 부리는 남편을 보며 말리고 싶은 마음도 없었던 전 그저 남편을 보고만 있었죠. 결국 그날 새벽 남편은 배를 붙잡고 뒹굴다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식중독으로 판명되었고 남편이 새벽녘에 응급실을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시모가 집으로 득달같이 찾아와서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본인 반찬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데
미안하다고 하기는커녕 도리어 화를 내는 시모를 보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었나 모릅니다. 너, 내가 그 반찬들은 너 먹으라고 했지? 왜 우리 아들을 먹여서 이 사단을 만들어? 적반하장이라고 저에게 화를 내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그 상한 반찬을 왜 제가 먹지 않고 남편을 먹였냐고 따져 묻는데 화가 폭발하고야 말았습니다. 말 참 이상하게 하네요. 그 음식물 쓰레기를 저는 먹어도 되고 어머님 아들은 먹으면 안 되나요? 굳이 한 명이 먹어야 한다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제가 아닌 핏줄인 어머님 아들이 먹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뭐야? 음식물 쓰레기라고 했니? 네, 음식물 쓰레기요. 저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님이 저 먹으라고 가져다주는 반찬들 적어도 일주일씩은 어머님 냉장고에서 굴러다니다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매번 어머님이 불러서 갈 때마다 다 봤거든요. 다 봤다는 제 말에 시모는 얼굴이 지나치게 붉어진다 싶더니 붉어진 얼굴을 들이밀며 우겨대기 시작하더군요. 며칠이 되었든 냉장고에 있으면 다 괜찮아. 다 괜찮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니 갖다 준 것뿐인데 그게 뭐가 문제라고 시어미가 준 음식을 음식물 쓰레기 취급이야? 다 괜찮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왜 남편은 절대 못 먹게 하는 건가요? 그리고 그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은 남편은 왜 저러고 누워 있을까요? 그것도 식중독이라는 판명까지 받고 말이죠. 식중독이라는 말이 나오자 시모는 더욱더 당황하며 말까지 더듬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면서 한다는 변명을 듣고 있자니 정말 기가 막힐 지경이었죠. 그건 단순히 운이 좋지 않았을 뿐이야. 우리 아들이 회사 생활 때문에 힘들어서 컨디션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고, 왜 피곤하고 그러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럴 땐 음식도 조심해야 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무슨 말을 하든 제 말은 다 틀리고 본인 말이 다 맞는다고 우겨대는 시모와 더는 어떤 말도 섞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정확히는 저를 음식물 쓰레기통 취급이나 하는 시모를 더는 시모 대접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런 걸로 치고 저는 먹을 수 있는 반찬이든 말든 다 필요 없으니 앞으로 반찬 가지고 오지 마세요. 어차피 가지고 와도 다 버릴 반찬 서로 힘들게 오갈 필요 없잖아요. 어머 얘 봐라. 돈 줄 때는 좋다고 알랑방귀 끼더니 어쩌다 실수로 상한 반찬 좀 줬다고 이런 식으로 안면 몰수하고 성긋네? 너 원래 이런 애였니? 이제 시모는 저를 무슨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 며느리로 몰아가더라고요. 그런 시모에게 있는 힘껏 코웃음을 쳐주며 말했죠. 아, 그 용돈이요? 그렇지 않아도 말하려고 했는데 그 용돈 저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왜 매번 강제적으로 보내버리곤 일은 일대로 시키세요? 그리고 저요, 용돈 때문에 알랑방귀 낀 적 단 한 번도 없는데 도대체 누구랑 착각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런 건방진 것을 봤나? 말버릇이 그게 뭐니 도대체? 어디서 어른한테 그따위로 말하는 게야? 너는 친정에서 그따위로 배웠니? 얼마나 보고 배운 게 없으면 다른 사람도 아닌 시어미한테 그런 식으로 하는 거냐니 말이야. 시모는 결국 선을 훌쩍 넘겨버리는 발언들을 서슴없이 해대고 있었고 머리끝까지 화가 터져버린 저는 시모에게 고함을 질러버렸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제 친정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머님이 제 부모님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해요. 시모는 제 고함에 깜짝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저 저를 바라만 보고 있었고 몸져 누워있던 남편이 몸을 일으켜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미쳤어? 시어미한테 그따위로 화를 내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얼른 사과 못해? 정말 웃기지도 않는 노릇이었어요. 지금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군데 저에게 사과를 하라고 화를 낸다뇨. 고함을 지르고 있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 어머님이 나한테 뭐라고 한 줄이나 알아? 상한 음식은 나만 먹지 왜 당신까지 먹여서 이 사단을 만드냐부터 우리 친정 부모님 흉까지 봤다고. 그런데도 내가 참았어야 했어? 나도 다 들었거든. 기운이 없어서 눈 감고 누워있었을 뿐이지. 엄마 왔을 때부터 다 듣고 있었어. 내가 다 들어보니
엄마가 틀린 말 한 것도 없었고, 오히려 화를 내고 고함을 질러야 할 사람은 엄마인데 왜 당신이 그런 식으로 행동해? 다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얼른 사과해. 얼른. 야, 진짜 그 엄마의 그 자식이라더니. 둘 다 말 안 통하고 자기 말이 다 맞다고 우기는 건 국가대표급이네. 저의 마음의 소리를 들은 시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곡소리를 내며 세상 억울한 척은 다 하고 있었고, 남편은 눈물 한 방울 없이 입으로만 울고 있는 시모를 토닥여주며 달래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얼른 우리 영감 따라가야지. 아이고, 아이고.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런 말은 하지도 마. 아들아, 이 엄마는 정말 너무 억울하구나. 난 그저 너희 살림의 보탬이라도 될까 싶어서 반찬 가지고 간 죄밖에 없어. 다 냉장고에 들어있던 반찬들이고, 그래서 그게 탈이 될 거란 생각은 정말 전혀 하지 못했다고. 그런데 저것이 이 엄마를 이상한 시어머니로 몰고 가는구나. 아이고, 아이고. 당신 진짜 우리 엄마한테 사과 안 할 거야? 당신 눈엔 우리 엄마 우는 거 안 보여? 눈을 씻고 봐도 시모의 눈가엔 눈물이 단 한 방울도 없는데 남편은 그런 시모가 펑펑 우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정말 그 모습을 보는데 환상의 조합이 따로 없었어요. 그 환상의 조합을 보고 있는데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꼴을 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긴 했지만 사랑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저 꼴을 더 보고 살다간 화병에 제 명대로 못 살 거라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 놈이나 시모나 변할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전 환상의 조합을 보이고 있는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이겼네요. 어머님 아들, 다시 어머님이 가지세요. 내 말 들었지?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죽고 못 사는 당신 엄마, 얼른 데리고 살아. 둘이 사이좋게 평생 그러고 살라고. 제가 그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상황 파악이 전혀 되지 않은 남편놈은 오히려 저를 비웃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이혼하자는 말이야? 병원은 내가 다녀왔는데 아프기는 당신이 아파? 뭐 이딴 일로 이혼 이야기가 나와. 그렇게 우리 엄마한테 사과하기가 싫어? 남편의 비아냥거리는 말에 시모 역시 곡소리를 멈추고 남편과 함께 비아냥대기 시작하더군요. 그러게나 말이다. 네가 마누라를 얻은 게 아니라 상전을 얻은 모양이구나. 이까진 일로 참을성 없게 이혼 이야기부터 꺼내는 거 보니 네 사회생활도 참 안 봐도 뻔하구나. 어찌 돼 내가 그렇게 참을성도 없고 어른 공경할 줄도 모르고 앞으로 나한테 배울 게 많겠어. 이혼하자는 말에 비웃는 남편이나 자신에게 배울 것이 많을 것이라는 시모나 어이없기는 매한가지였어요. 여전히 부둥켜 안고 있는 두 사람이 어찌나 꼴보기 싫던지. 난 있잖아. 이런 상황에서 마누라는 뒷전이고 무조건적으로 자기 엄마만 감싸는 인간이랑 더 이상 살 생각 없거든? 그까지 사과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겠어. 난 사과하기 싫어서 이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신이랑 더는 살고 싶지 않아서 이혼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난 당신한테 오만정이 떨어졌으니까 이혼하자고. 진심 가득한 이혼 선언에 남편은 그저 눈만 꿈뻑이고 있었고 시모는 정말 이혼할 거냐고 저에게 되묻더라고요. 너 정말 진심으로 이혼하자는 거니? 이까진 일로? 네, 정말 진심으로 이혼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도 진짜 할 거고요. 내가 너 이러라고 이때까지 용돈까지 챙겨준지 아니?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을 생각을 해? 아니,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뭘 갚겠어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그 푼돈 한 푼도 안 쓰고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다 돌려드릴게요. 계좌로 바로 보낼 테니까 그 돈으로 다른 거 하지 말고 꼭 음식물 처리기나 사세요. 뭐야? 또 그리고요. 이때껏 그까지 푼돈이나 주면서 저 종부리듯 부려먹은 대가는 위자료로 받을 테니 어머님도 위자료 준비하고요. 위자료 이야기까지 나오자 남편과 시모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한 발 물러서 저를 달래려고 애쓰더라고요. 아가야, 이까진 일로 무슨 이혼이니? 그리고 위자료라니?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위자료까지 달라는 거야? 그래 여보. 당신 지금 너무 흥분해서 말이 막 나오는가 본데 일단 조금만 흥분을 가라앉혀보자. 심호흡부터 크게 해봐. 얼른 나 따라 해보라니까. 심호흡 같은 소리 한다. 그 좋은 심호흡은 이혼 소장 보면서나 해. 난 당신들이 뭐라고 하든 이혼할 거니까. 마지막까지 이혼을 선언한 저는 두 사람을 차례대로 집에서 내쫓아버렸고 다음날 남편 혼자 찾아와 저를 달래는 척을 하며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제 잘못이라고 주입을 시키려고 말이죠. 여보, 오늘은 기분이 좀 어때? 화는 좀 가라앉았어? 어제 쫓겨났던 거 잊었어? 어제 쫓겨났으니 오늘은 와도 된다고 생각했나 본데 그런 거 아니거든? 이혼하자는 내 말 잊었어? 여보, 내 말 잘 들어봐. 어제는 우리 엄마도 잘못한 것이 맞지만 당신도 화가 많이 난 상태였잖아. 물론 우리 엄마가 처음에 잘못했지. 가지고 오지 말란 반찬 굳이 가지고 와서 식중독까지 걸리게 만들었으니 말이야. 그런데 식중독은 당신이 걸린 게 아니고 내가 걸린 건데 당신이 그렇게까지 화를 내니 나도 엄마도 좀 감정이 격해지더라고. 그러다 보니 당신도 언성이 높아졌고 말이야.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당신이 며느리인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 예의 문제 아니야? 그래서 난 엄마한테 사과를 하라고 한 거였지. 어찌되었든 어른이잖아. 그리고 따지고 보면 잘못한 것도 없었고 말이야. 말은 청산유수다 싶었네요. 어찌나 그럴듯하게 개소리를 하는지 하마터면 넘어갈 뻔했지 뭐예요. 개소리를 짓거리는 남편에게 찬물을 시원하게 던져주며 말했어요. 어디서 가스라이팅질이야. 뭐? 어른? 예의? 잘못한 게 없어? 지나가던 개미가 다 웃겠다 야. 넌 네 엄마가 해온 반찬 먹고 응급실까지 실려가고도 느낀 점이 없어? 그래도 네 엄마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네 엄마도 네 엄마지만 너도 참 너다. 찬물 뒤집었으니 어때? 정신이 바짝 들지? 그 바짝 든 정신으로 이혼 준비나 잘해. 네가 날 찾아와서 뭐라고 하든 이혼할 거니까 앞으로 찾아오지 말고. 전 남편을 또다시 내쫓아버렸고 아들이 그런 꼴을 당하고 쫓겨났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시모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전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아 전화를 무시해버렸고 통화가 되지 않으니 문자가 쏟아지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웠나 모릅니다. 반찬을 증거로 제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시모가 저에게 했던 짓을 어떻게 증명하나 했는데 시모는 친절하게도 문자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다 나열해 주더라고요. 몹쓸 물거나 네가 감히 내 아들한테 물을 뿌려? 내가 널 가만둘 줄 알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너한테 상한 반찬이 아니라 더한 걸 가져다 줬어야 했는데 그걸 못한 게 후회가 다 되는구나. 나한테까지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오래된 반찬 좀 가져다 준 걸로 위자료 청구가 될 것 같아? 내가 널 집으로 좀 불러서 일 좀 시켰다고 위자료 청구가 될 것 같냐고? 그저 일주일에 두세 번 불러서 청소 빨래 같은 거 좀 시켰다고 위자료 청구가 될 것 같으면 대한민국 시어머니들은 다 거짓골이 될 거다 이 고약한 거사. 이 뒤로도 시모에게선 괘씸하다는 듯 욕설이 가득한 문자들이 왔고 덕분에 전 남편뿐 아니라 시모에게까지 위자료를 받으며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한 반찬이야 그냥 뒤로 버리면 되고 주는 용돈 감사히 잘 받아서 쓰면 되지 무슨 이혼까지 하냐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쓰레기통 취급받는 기분이라 이미 감정적으로 많이 지친 상태였고 충돌이 일어나기 전까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정성과 마음을 쏟았던 터라 더는 미련도 없더라고요. 거기에다 응급실까지 다녀온 전 남편이 금요한 그 꼴로 시모 편만 들고 나서니 더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난 후 전 생각보다 더 빨리 일상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일상을 찾아가는 사이 전 남편 역시 곧 재혼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전 시모가 나서 새로운 며느리감을 찾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전 남편은 그저 전 시모의 꼭두각시처럼 엄마가 시키는 대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그 후 1년하고도 6개월이 지났고 잊고 지냈던 전 남편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더라고요. 한번 봤으면 한다고요. 처음엔 그냥 무시할까 싶기도 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만나자고 하나 싶어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재혼을 해서 행복함으로 가득해야 할 전 남편의 몰골이 너무나도 형편이 없더라고요. 그보다 더 형편이 없는 건 전 남편의 태도였어요. 저를 보자마자 인사도 없이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싶더라고요. 여보, 나 진짜 여보 생각 너무 많이 나더라. 나 재혼했다는 소식은 들었어? 나 당신하고 이혼하고 엄마가 소개해준 여자랑 8개월 연애하고 재혼했는데 사는 게 아니었어. 당신한테 한 그대로 새 부인한테 하는데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 그 상한 반찬 가져다주고 용돈 주면서 부려먹는 것까지 말이야. 거기에다 새 부인은 당신과 다르게 엄마한테 용돈 주는 것까지 짜증내면서 주지 말라고 하는데 정말 미칠 것만 같았다니까. 들어보니 전 시모는 저에게 했던 그대로 상한 반찬과 원하지도 않는 용돈을 주며 유세란 유세는 다 부려댔고 그 사이에서 전 남편은 죽을 지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할 땐 콧방귀나 끼며 자기 엄마 그런 사람 아니라고 박박 우겨대더니 이제 와서 제 말이 다 맞는다고 우는 소리나 하는 전 남편을 보고 있자니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말했지? 당신 엄마 이상하다고. 그땐 그렇게 아니라고 하더니 왜? 2번 당해보니 내 말이 다 맞다 싶어? 같은 일이 또 반복되고 두 사람 다 똑같은 말을 하니까 그제야 당신 말이 다 맞았다 싶더라고.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용돈을 줄이니까 화가 난 엄마가 새 부인 골탕이라도 먹이고 싶었는지 싸운 반찬 다 먹을 때까지 집에 안 간다고 난리를 부려서 결국 먹게 됐거든? 와이프는 빨리 돌려보내고 싶은 마음에 이상해도 참고 그냥 밀어넣은 거지. 그때 나처럼 말이야. 그런데 그게 잘못돼서 병원에 실려가고 결국 유산까지 해버렸지 뭐야. 임신한 사실을 몰랐어. 집사람이나 나나. 여기까지만 해도 입이 벌어지게 충격적인데 더 과간인 이야기가 전 남편의 입에서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아내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너무 대역죄인으로 몰리는 엄마가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엄마 편을 들어버렸어. 내가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집사람도 화가 나서 이혼하자고 하고 그래서 결국 나 또 이혼당했어. 나 이제 진짜 어떡해?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어서 이리저리 위자료 다 주고 나니까 돈도 없고 결혼은 2번이나 했는데 아내도 없고 이게 뭐냐고. 얼마나 구슬프게도 우는지 남들이 보면 전 남편이 피해자라도 된다고 생각하겠더라고요. 울고불고 하려고 나 불러냈어?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싶으면 당신 엄마한테나 하면 될 거 아니야. 우리 엄마? 말도 마. 이러는 와중에도 위자료 한 푼 안 보태주더라. 나는 엄마랑 내 위자료 낸다고 빚쟁이가 될 지경인데 우리 엄마는 2번 이혼한 게 전부 내 탓이라고만 하면서 나한테 화만 내더라니까. 내가 여자 하나 제대로 못 휘어잡아서 그렇다나 뭐라나. 그러면서 요즘에 또 며느리감 알아보러 다니는데 정말 미칠 것 같아. 이제 또 이혼하게 되면 위자료 줄 돈도 없다고.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정말 그 아줌마도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전 남편의 행동이 잘못된 것도 맞지만 따지고 보면 다 본인의 그릇된 행동과 생각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자신의 잘못은 단 하나도 깨닫지 못한 채 오로지 아들 탓만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머릿속이 궁금해지기까지 하더군요. 거기에다 3번째 며느리감을 또 구하고 있다니 정말 포기를 모르는 아줌마더라고요. 이런저런 생각에 빠진 저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는데 전 남편이 눈치를 보며 다시 입을 열더라고요. 당신 말이 다 맞았어. 진작 당신 말 좀 들을 걸 그랬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여보,
우리 다시 재결합하는 거 어때? 순간 저는 제 귀가 잘못된 것인 줄 알았어요. 이때껏 새 부인 이야기와 전 시모욕을 그렇게나 해대던 전 남편의 입에서 재결합이란 단어가 나올 거란 생각은 전혀 하지도 못했으니까요. 뭐? 재결합? 너 미쳤니? 아니, 뭘 그렇게 과격하게 반응해. 당신은 나랑 이혼하고 한 번도 재결합 생각해 본 적 없어? 나는 당신 생각 많이 하고 후회도 많이 했었어. 돌이켜보니까 당신만큼 나 생각해주고 나 사랑해준 여자도 또 없더라. 당신이 나랑 재결합만 한다고 하면 나 우리 엄마랑 영까지 끊을 수도 있어.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우리 엄마만 아니면 우리 싸우는 일도 없었잖아. 연을 끊을 거였으면 우리가 이혼하기 전에 끊었어야지. 이제 와서 왜 이 난리야? 그땐 내가 정말 바보여서 아무것도 몰랐어. 하지만 이제 나 달라졌다고. 그러니까 여보, 우리 다시 잘해보자. 내가 앞으로 정말 당신한테 잘할 거고 엄마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연락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을게. 정말이야. 각서도 쓸 수 있어. 전 남편은 테이블 위로 제 손을 잡으려고 시도했고 그런 전 남편의 손을 쳐내며 따끔하게 말해줬어요. 야, 제발 정신 좀 차려. 두 번째 결혼도 쫄딱 망쳐서 이혼까지 하고 온 것도 모자라 빚쟁이 주제에 또 누구 인생 망치려고 재결합을 입에 올려? 네 인생은 어차피 망했으니까 네 사랑 엄마나 붙잡고 살아. 다른 사람 인생 망칠 생각 말고. 당신이 만약 또 누군가를 만나 재혼이라도 하잖아? 그러면 또 똑같은 일이 생겨날 건 자명하고 그러면 또 당신은 이혼하게 될 거라고. 당신이야 당신 엄마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거지만 상대방 여자는 무슨 죄야? 그러니까 제발 혼자 살아, 혼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고 그런 저를 따라 전 남편이 재빠르게 무릎을 꿇고 울고불고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나 진짜 당신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 당신 말대로 나 망친 인생 맞아. 그런데 당신만 돌아와 준다면 이 망친 인생도 회생이 가능할 것 같다니까. 아니, 같은 게 아니라 나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혼자 살아. 아니, 엄마랑은 더는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나 좀 받아주면 안 될까? 너 하나 살리겠다고 내 인생을 버리라고? 내가 미쳤어? 난 죽었다 깨어나도 마마보이랑 엮이기 싫으니까 두 번 다시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 또 연락하면 그땐 정말 가만 안 둬?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전 남편을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렇게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까요? 이번엔 전 시모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너 혹시 우리 아들이랑 같이 있니? 전화를 받자마자 대뜸 한다는 말이 이 말이었는데 그 순간 정말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내 아들도 아닌데 왜 나한테서 아들을 찾아요? 이제 나랑 아무런 연도 없는 사람이란 거 잊었어요? 우리 아들이 마지막으로 만나러 간다던 사람이 너여서 그래. 그날 이후 우리 아들이 사라졌다고. 아들 회사에 찾아가도 사표 낸 지 한참 됐다고 그러고 전화를 해봐도 없는 번호라고 그래. 너 정말 모르니? 정말로 모르는 거 맞니? 들어보니 전 남편은 저를 만나고 난 후 시모에게 돌아가지 않고 잠적을 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회사도 그만두고 연락도 다 끊어버렸다고 하고요. 오죽했으면 자신을 키워준 부모를 버렸을까 싶다가도 영 끊고 살겠다는 말 한마디 할 자신이 없어서 몰래 도망치듯 떠났을까? 참 끝까지 한심한 인간이더라고요. 정말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나 이제 그쪽 며느리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락해서 고함 지르지도 마세요. 이런 꼴 안 당하려고 이혼한 거 잊었어요? 이만 끊을게요. 더는 할 말이 없어서요. 까랑까랑한 목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너무 고역이었어요. 얼른 전화를 끊고 싶었을 뿐인데 그런 제 말에 단단히 오해를 했는지 전 시모는 더욱더 화를 내며 저에게서 전 남편을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전 남편을 숨기고 돌려주지 않는다는 듯 말이에요.
역시 너일 줄 알았어. 내 아들 너한테 간다고 하고 연락이 끊겼다니까. 너희 집에 있지 내 아들? 얼른 내 아들 내놓지 못해? 네가 뭔데 내 아들 숨겨? 아줌마, 정신 차리세요. 아줌마 아들 여기 없다니까요. 제가 미쳤다고 빚뿐인 아줌마 아들을 숨겨주겠어요? 준다고 해도 싫다고요. 네가 아니면 내 아들이 갈 데가 없는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아니 됐고, 네 집 주소나 불러라. 네가 계속 아니라고 하면 내가 직접 가서 찾아보면 된다. 사람이 말을 하는데 들어먹질 않더라고요. 끝까지 자기 아들이 자기 때문에 떠난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어린애처럼 떼를 쓰는 모양새였죠. 정신이 나간 아줌마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고 전화를 끊었어요. 아줌마, 내가 아줌마 며느리 자리 박차고 나온 지가 언젠데 나한테 이딴 식으로 고함을 질러요? 아직도 나한테 이딴 식으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본데 나 이제 아줌마랑 남남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계속 말했죠. 아줌마 아들 우리 집에 없고 나랑 연락도 안 한다고. 아줌마 싫다고 도망간 아들을 왜 나한테 자꾸 난리래? 그리고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아줌마 아들 인생 더 망치기 싫으면 아들 찾지 말고 그냥 혼자 살아요. 아줌마가 계속 아들 품고 살잖아요? 그 아들 패인꼴을 못 면할 거니까.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리자 쉬지 않고 전화를 해오기 시작했죠. 연락을 모두 차단해버리니 이후에 들리는 소문으론 전 시모는 결국 정신줄을 놔버려 요양원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마지막 통화를 할 때 시모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 싶었는데 결국 정신을 놓아버리고 치매 판정을 받았더군요. 전 시모가 치매 증상이 나타나 요양원에 갔다는 소식을 들은 전 남편은 다시 돌아와 전세로 있던 전시댁을 처분하고 요양비로 다 내버렸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위자료를 내느라 진 대출금은 하나도 갚지 못하고 말이죠. 그 누구도 행복한 사람이 하나 없는 결말이 참 잘 어울린다 싶었네요. 전 여전히 회사 생활을 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쓰지 않은 연차를 이용해 긴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 해외여행을 다녀올 예정이에요. 제대로 된 해외여행이 이번이 처음이라 설레기도 하는데요. 위자료를 받은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뒀던 터라 이번 여행에 좀 써보려고 해요. 이번 여행은 그간 고생한 저를 위한 여행으로 돈 걱정은 전혀 하지 않고 오롯이 힐링만을 생각하며 보내고 오려고요. 이런 걸 보고 금융치료라고들 한다죠? 저도 그 효과 좋다고 소문난 치료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처음 이혼을 했을 당시 엄마가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딸, 이혼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혼 좀 했다고 네 인생 망하는 거 아니고 이혼이 네 발목 잡는 일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너도 괜히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요즘 같은 세상엔 그런 대우받고 참고 사는 게 바보 같은 거지. 그걸 박차고 나왔다고 널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저 지금은 잠시 쉬어간다고 생각하고 마음 정리 잘하고 정리 다 된 다음엔 앞만 보고 당당히 살아가. 알겠지? 남들 다 하는 말인데 엄마가 이런 말을 해주니 정말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엄마의 말대로 이혼이 저를 기죽이지 못하도록 더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만약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면 전 시모가 입원하게 된 그 요양병원은 제가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 결혼 생활이 저에게는 참 불행했다는 뜻이에요. 경험한 것이 워낙 크게 남아 앞으로도 결혼 생각은 없긴 하지만 연애는 하며 제 행복을 위해 살아가 보려고요. 혼자 외롭게 지내기엔 아직 남은 날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요. 이로써 저의 긴 사연도 끝이 났습니다. 다들 잘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저는 이만 물러가 볼게요.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